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며느리를 향한 질투,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들이 그 애를 처음 데려온 날을 기억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미리 전화가 왔었죠. 엄마,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람 데려갈게요. 나는 설렜습니다. 아들이 30대 중반인데 이제야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니까요.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에 잡채, 동그랑땡까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 긴장한 거 아니야. 그냥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죠. 아들이 활짝 웃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 그 애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정말 예뻤거든요. TV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 같았습니다. 하얀 피부에 큰 눈, 긴 생머리가 파도처럼 흘러내렸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봄날의 꽃 같았어요. 엄마,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회사 동료인데 사귄 지 1년 됐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씨한테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 어서 와. 들어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예쁘면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며느리 예쁘면 좋다고. 그런데 나는 왜인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집이 정말 깨끗하시네요. 저희 어머니도 깔끔하신 편인데 어머님은 정말. 고마워, 앉아. 며느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자세도 바르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옆에 딱 붙어 앉아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이것도 먹어봐. 물 더 줄까? 아들이 저렇게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나한테도 저렇게 해본 적 없는데 말이죠. 대사. 엄마, 수진이가 요리 진짜 잘해요. 나중에 한번 먹어보세요. 아,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어머님한테 배워야죠. 그래,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어요. 며느리 괜찮던데, 예쁘기도 하고 착해 보이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저 애가 우리 아들한테 과분한 거 아냐?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며느리의 하얀 얼굴이, 긴 머리가 아들 옆에서 웃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자꾸 뒤척여? 잠이 안 와? 그냥. 자,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수진이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래? 그 애 괜찮더라. 엄마, 사실은요. 곧 결혼하려고 해요. 전화기를 든 손이 굳었습니다. 결혼 벌써? 아들은 신이 나서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예쁜지,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은지. 나는 듣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데 왜 나는 불편한 걸까요? 그래. 결혼 날짜 잡히면 얘기해라. 네, 엄마.
수진이도 어머님 정말 좋아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중반의 내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피부. 며느리의 29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불편했던 건 질투였습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을 거라고요.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며느리 쪽 하객이 더 많았어요. 며느리 친구들은 하나같이 젊고 예뻤습니다. 다들 며느리를 둘러싸고 축하해 줬죠. 수진아, 진짜 예쁘다. 신랑복 터졌네. 그 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만 바라봤어요. 식장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신부가 정말 예쁘네. 우리 아들 잘 만났어. 그러게. 축의금을 세다가 깨달았어요. 며느리 쪽 친척들이 더 많이 냈더군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신혼집도 며느리 부모가 전세금을 보탰다고 하더군요. 모든 게 며느리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저 신랑 엄마일 뿐이었어요. 대사. 아이고 사돈댁, 우리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야말로.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았어요. 가까운 것 같지만 멀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내가 전화하면 엄마 미안해. 수진이랑 약속 있어. 그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오늘 시간 돼. 엄마가 갈비찜 해놨는데. 엄마, 미안. 오늘 수진이랑 백화점 가기로 했어요. 그래, 며느리한테 잘해라.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대답이었어요.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어머니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는 제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네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깜짝 방문이야. 아들 있어. 지금 마트 갔어요. 곧 올 거예요. 들어오세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예뻤어요. 인테리어도 잘 돼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며느리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침실로 가봤죠. 옷장을 슬쩍 열어봤는데 며느리 옷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가격표가 붙은 새 옷도 여러 벌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옷들 다 새 거네. 네. 남편이 사준 거예요. 아들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 보러 왔지. 요즘 통 얼굴을 안 비추니까. 연락하고 오시지. 수진이 놀랐잖아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며느리가 해준 저녁이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느리가 입은 원피스, 손목에 시계, 귀에 귀걸이. 다 비싸 보였거든요. 수진아, 그 귀걸이 예쁘네. 비싼 거 같은데? 아니요,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 제가 사준 거예요. 수진이 생일 선물이요. 생일 선물. 나는 아들한테 생일 선물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40살 넘어서부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요즘 아들이 수진이한테는 잘하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며느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오?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이 며느리한테 돈을 얼마나 쓰는지 확인한 것뿐이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하얀 손목에 반짝이던 시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입었던 예쁜 원피스, 깨끗한 집, 아들의 다정한 눈빛. 모든 게 질투스러웠어요. 나는 평생 저런 대접을 받아본 적 없었거든요. 한 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내 안의 질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아들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요. 기뻐해야 하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하면 아들은 더 멀어질 거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더 극진해졌어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나한테 오는 횟수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됐죠. 아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 입덧이 심해서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그래.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입덧 어때? 엄마가 약 지어줄까? 며느리 괜찮아요, 어머님. 병원에서 약 받아먹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미역국 끓여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남편이 다 해줘요.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내 도움이 필요 없다는 투였습니다. 일주일 후 참을 수 없어서 며느리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안 씻었어. 집안은 이게 뭐야? 어머님,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입덧. 나도 입덧했어. 그래도 집안일은 다 했다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도 널려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이래서 되겠어.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 이런 꼴을 보면 어떻게 해. 죄송해요. 임신했다고 공주님인 줄 알아. 나도 너 나이 때 임신했지만 시댁일 다 했어.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아들아, 엄마가 며느리 좀 교육시키려고. 교육이요. 수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들이 처음으로 내게 큰 소리를 쳤어요. 며느리를 감싸며 나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그만 가세요. 수진이 쉬어야 해요. 아들아, 엄마가. 됐어요. 앞으로 오시려면 미리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인데 아들은 나를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이 뜸해졌죠.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며느리네 집 앞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준 거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 전화 좀 받아라. 며느리가 너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 여자 때문에 엄마를 버리는 거니?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하루에 수십 통씩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뭡니까? 뭐가? 아들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며느리가 나를 법적으로 막으려 한 겁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거예요. 신청 이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 하루 평균 50통 이상의 문자와 전화, 언어 폭력, 정신적 괴로침. 내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요? 이게 뭐야, 아들아. 엄마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엄마가 하루에 50통씩 문자 보내셨잖아요. 그건 엄마가 걱정돼서 너희 소식이 궁금해서 그런 거잖아.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유산할 뻔했어요. 뭐? 엄마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시던 그날 밤, 수진이가 배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유산. 나 때문에 손이 떨렸어요. 아들아, 엄마가 몰랐어. 몰랐다고요?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며느리가 너를 제대로 안 돌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어요. 아들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예쁘다고요? 내가 사랑한다고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싫은 게 아니라 질투하시는 거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질투한다는 걸, 며느리가 예뻐서 시기한다는 걸. 부인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아, 엄마는 그냥 뭐예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더 이상 못 참겠대요. 며느리가 그랬어. 시어머니를 법으로 고소하겠다고. 엄마가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아들.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남겼어요. 법원에서 연락할 거예요. 재판 날짜 잡히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날 고소했다는 게, 아들이 날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정말 서류가 왔어요. 조정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아들까지 잃겠소. 만족하시오? 조정 당일 며느리를 봤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피신청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합의했습니다. 며느리네 집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도 금지. 아들은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석 달 후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 내 애기 낳았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낳았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건강한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나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딸이래. 3.2kg. 엄마 닮아서 예쁘대. 며느리를 닮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뭐래? 우리 보러 오래? 아무 말 안 했어. 돌잔치는? 글쎄, 아무 말 없더라고. 일주일 후 남편이 혼자 아들네 집에 다녀왔어요. 손주를 보러 간 겁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에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어요.
작고 빨간 아기가 며느리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요. 예쁘네. 수진이가 고생 많이 했대. 진통이 길었다더라고. 그랬구나. 며느리가 고생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손을 잡아줬어야 하는데.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을 잃었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또 혼자 다녀왔어요. 돌잔치 날짜도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나도 가면 안 돼. 남편, 며느리가 당신 오면 힘들어한대. 그래. 돌잔치 날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나 넓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혼자 TV를 보다가 울었습니다. 내 손주의 첫 돌잔치에 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부모는 있었겠죠. 며느리의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돌잔치 답례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해주래. 고맙다고 전해줘. 손주 돌잡이 사진 찍어왔어. 볼래? 사진 속 손주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핑크색 한복이었습니다. 돌상 앞에서 웃고 있었죠. 너무 예뻤어요. 며느리를 쏙 빼닮았습니다. 며느리도 사진에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나 없이도.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신이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잖소. 나는 그냥. 말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냥 뭐였을까요? 질투했을 뿐, 며느리가 예뻐서 시기했을 뿐.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밤마다 손주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커가는 모습을 남편 핸드폰으로만 봤습니다. 100일 사진, 돌 사진, 그 다음은 돌 지난 사진들. 점점 예뻐지고 있었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남편에게만 전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연락을 끊은 겁니다. 남편도 이제 아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는 원망 때문이었죠. 이제 만족하시오? 아들도, 손주도 다 잃었소? 미안해. 거울을 봤습니다. 70이 다 돼가는 내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내가 질투했던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젊음도 아름다움도 아니었어요.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질투했던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젊은 시절, 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때를 질투했던 거죠. 며느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손주는 할머니가 있는 줄도 모를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 사진을 보여줬어요. 손주가 어린이집에 간다는 사진이었습니다. 벌써 3살이었어요. 가방을 메고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잡고 있었죠. 많이 컸네. 당신이 볼 수 없는 건 당신 자업자득이오. 자업자득.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나 자신이 늙어가는 게 싫었던 겁니다. 아들이 나를 떠나는 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공격했던 겁니다. 결국 내가 원했던 건 아들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지키려다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는 나와 남편뿐입니다. 남편마저 나를 피하죠. 나는 혼자입니다. 완전히 철저히 혼자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질투하지 마세요. 특히 내 자식의 행복을요. 질투는 독입니다. 그 독은 남을 해치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파괴하니까요.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